안녕하세요. 뒤에 동생이 자거나 말거나 오늘도 촬영을. 무시하고 자라. 선베이스까지 발라놨고 컨실러하고 코렉터를 바르면서 얘기를 할게요. 어제 이 브러쉬를 메이크업 포에버 스프레이형 브러쉬 클렌저로 닦았거든요. 아 맞다, 포어페셔널. 야, 아까워서 자꾸 안 바르니까 까먹어. 아무튼 그래서 발랐는데, 아니 바른 게 아니라 닦았는데 엄청 분사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왠지 브러쉬 클렌저는 저렴이를 쓰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브러쉬가 좋은 건데 뭔가 좋은 제품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나만의 생각.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개인 취향에 따라 쓰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얘가 기름이 덜 올라오고 지속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왜 이래? 그래서 아무튼 얘를 브러쉬 클렌저로 닦았는데 역시 발림성이 좋아. 일단은 모질이 뭉치는 게 풀어지니까 브러쉬 클렌저를 써주면. 아, 이거 가까이 보여달라 하시던 분 계셨는데 이거 바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제 다크가 워낙 파래서 코렉터를 써줘야 얘가 푸른 게 잡혀요. 컨실러만 쓰면은 눈밑이 밝아지기는 하는데 제 푸른빛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코렉터를 한번 꼭 눌러줘야 돼요, 저는. 가까이 볼 때는 좀 색깔이 어두운 게 잘 보이죠? 여기 코렉터에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어요. 컨실러. 이거는 컨실러. 특히 포어페셔널을 발라놓으면은 얘가 발림성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아무튼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 클렌저가 이거예요. 뭔가 통이 럭셔리해. 사실은 통이 럭셔리한 통까지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향장미용 그 대학원 수업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여는 교양을 들었을 때 로드샵이 싼 이유가 용기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는 용기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졌는데 예쁨은 좋긴 한데 굳이 예쁨을 찾진 않는? 근데 로드샵이 용기에서만 제품의 단가를 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술이라는 건 무시 못하거든요. 바르면은 이렇게 좀 밝아져요. 근데 뭔가 자꾸 오늘 까먹어. 아까도 머리를 감았는데 내가 린스를 했나 안 했나 헹궜나 안 헹궜나 막 그게 헷갈려갖고 심각한 건망증.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얼핏 기억에 어떤 언니가 자기도 갖고 있는 파운데이션이 764인데 저랑 같은 건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도 모르죠. 이름이 뭔지 보세요. 저는 더 라이트 벌브라고 딱 써있거든요. 이게 같은 건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언니께 뭔지 제가 직접 본 게 아니어서. 그리고 어떤 분이 저의 소재 고갈을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신청을 꾸준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메일로 해주시거나 뭐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게 두 군데에서. 근데 메일이 좀 편하긴 하거든요. 페이스북은 제가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인스타그램 위주로 하고 페북을 막 들여다보진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스타그램 만약에 저와 좀 소통? 그냥 저의 일상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인스타그램으로 좀 와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메일은 워낙 핸드폰이랑 이런 걸 연동을 잘 해놔서 문자처럼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훨씬 더 확실하고 편해요. 페북 메시지는 보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 목 이제 좀 잘 돌아가요. 하루 만에 나왔어. 정형외과 주사가 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할 때는 한의원이 좋은데 한의원은 살짝 느려요, 효과가. 그래서 그럴 때는 정형외과 진짜 문 닫기 한 10분 전에 전화해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 받을 수 있냐고 거의 뭐 사정 하다시피 해서 마지막 주자로 진료받고 주사 맞았죠. 거기 병원 약국에서 약 타는데 어떤 되게 건장한 남자가 있었는데 문을 이제 동시에 열게 된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분이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문을 잡고 서 있었죠. 너 들어가라 이렇게. 전 막 그런 데서 내가 먼저 갈 거야 이러진 않거든요. 했더니 그 남자가 들어갔어요.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체격이 되게 좋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뭐 관절 같은 거 보러 오셨는지
정형외과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약국에서 이제 약 순서지를 내잖아요. 처방전을.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하시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별거 아닌데 약간 깨알 감동. 좀 막 잘생기신 분은 아니었는데 괜히 훈남 막 이러면서 사람은 작은 배려에 감동을 하죠. HD 파우더. 아 참 나 주제를 얘기 안 했죠? 오늘 주제는 그 주제가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 집들이 가는데 그때 부담스럽지 않은 메이크업. 저는 사실 그런 주제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자를 막 유혹하는 메이크업 막 이런 거 별로. 워낙 좀 사람 중심 이런 거 좋아해서 남자 유혹하는 메이크업 해서 남자가 꼬였으면 그 남자는 금방 곧 나의 쌩얼을 보고 떠나가게 되어 있어. 원래 외모를 보고 만난 사람은 길게 못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근데 그 집들이 그건 왜 좋았냐면 집이라는 장소는 형광등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람 얼굴 되게 시커매 보이고 칙칙해 보이기 되게 좋은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리고 또 집이라는 공간은 좁기 때문에 아무리 큰 집이어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화장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웃기고, 그리고 또 친구 집 같은 데 가면은 온도가 나랑 안 맞아요. 내 맘대로 창문도 못 열고 더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대비해서 화장이 엄청 뜰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얘기할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 화이트 초콜릿, 이 눈썹에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신청을 해주시면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그게 제 상황하고 뭐 옷이나 이런 거하고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막 최근에 신청해주셨는데도 막 금방금방 되기도 하고 누락이 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려요. 제가 이게 주업이면 모르겠는데 제 주업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현실을 좀 감안을 해서 제가 이거 찍는다고 제 업을 버려버리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눈썹을 파우더를 선택을 안 하고 이 아쿠아브로우도 몇 분 하셨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얘를 써줄 건데 아쿠아브로우는 왜 쓰냐면 그 집에 있으면 기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쿠아브로우를 쓰면은 눈썹 위에 기름이 좀 덜 생기냐? 그건 아니고 기름은 똑같이 생겨요. 우리 사람이니까. 근데 거울을 계속 안 봐도 놀다 보면 거울을 보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거울을 안 봐도 그냥 이렇게 티슈 같은 걸로 한번 그냥 무의식으로 눌러도 눈썹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를 쓰는 거예요. 그냥 막 떠들고 놀다가 뭐 신경 못 쓰면 그냥 노는 건데 사실 뭐 친구 눈밑 번졌다고 일일이 다 지적하진 않잖아요. 그게 어릴 때는 아이고 쳤죠. 그 어릴 때는 막 지적을 하는데 나이 먹으면은 뭐 화장을 하면 그러려니 하면서 냅둔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냥 한번 생각나면은 티슈 하나 꺼내가지고 얼굴 살짝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되게 보송보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눈썹 지워지지 않게 파우더는 눌러주기만 해도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이 아쿠아브로우는 양 조절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진 눈썹 표현할 때도 얘가 편하고 파우더는 각진 게 표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이게 가루 타입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려져서. 그래서 앞에를 터치할 땐 특히 살살 해주고 너무 진하면은 진짜 그 집들이 집에 가면은 눈사람이 될 수가 있어. I am 뭐 올라프. 그러면 곤란함. 이 정도로 그려주고 반대쪽도 짠! 아쿠아브로우 처음 했을 때 살살 되지 않으면은 아 나 이거 잘못 샀다 제품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얘는 진짜 제가 생각할 땐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터치를 특별히 살살 잘해주셔야 자연스럽게 표현돼요. 안 그러면 무슨 연극배우 화장처럼 될 수가 있어요. 얘는 휴지로 기름을 눌러줄 때 지워지지 말라고 아쿠아브로우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도록 턱살 엄청 줄었죠? 이게 좀 더 있었는데 좀 줄었어요. 좀 더 줄여야지. 그래서 이 나스 틴모 이게 어두운 색이어서 쉐딩을 넣기에 좋은 색깔. 순서는 내 맘을 선에 외부에 있을 때에는 쉐딩이 좀 강해도 상관이 없는데 집 안에 있을 때가 진짜 메이크업 하기가 더 어렵죠. 이건 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티나도 쪽팔리고 근데 뭐 하다 보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근데 이 색깔이 저한테 진짜 자연스러운 쉐딩이 돼서 카메라에도 잡히나? 또 머리 색깔하고 가까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원래는 계획에 없던 제품이었는데 이게 어쩌다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사게 된 건데 의외의 득템. 쉐딩할 때 가루 타입도 좋은데 한번 밑에 깔아주고 가루를 한 번 더 얹어주면 더 오래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여기 튀어나온 광대 부분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광대 부각되기 싫어서. 이게 오랜만에 나왔죠. 좋은 제품. 토니모리
아, 그거 댓글 기억난다. 얘 쓰면은 뭐 트러블 일어날 수 있다며요? 몰랐어요. 근데 여드름을 치료하는 방법도 이제 저는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물 먹으면서 비오템, 제가 자꾸 베네피트라 그랬죠. 비오템 스팟 제품을 써서 효과를 받듯이 사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도 여러 요인이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그것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니스프리 파운데이션도 그 이유 하나 때문인지 그때 마침 제 몸이 그랬는지 그건 모르죠. 이마는 살짝 뭐 사실 뭐 티 안 나도 그냥 괜히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눈, 본 집들이는 진하면 망하는 거야. 진하면 특히 블러셔 진하면 진짜 망하는 거. 꼭 남의 집에 가면 저는 이상하게 얼굴에 열이 오르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집안의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우리 집이 아니라서 맘대로 창문도 좀 안 열게 되고 옷도 추리닝을 입고 있는 게 아니고 딱 붙는 청바지나 뭐 입게 되잖아요. 치마는 입지 마세요. 힘들어요. 그런 걸 입게 되니까 일단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오고 그러다 보면 체온이 올라가서 얼굴에 열도 차는 것 같아요. 이 색깔을 초콜릿 팔레트예요. 정확히 말하면 초콜릿 파. 그리고 얼굴이 잘 빨개지는 사람들은 열이 얼굴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열이 더 올라와요. 그때 뭐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얘는 아무튼 가운데만 이렇게 칠해주세요. 양 끝에는 다른 색깔을 줄 거라서.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먹으면 일단 식당은 조명이 너무 밝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분식집 같은 데는 예의가 달라지겠지만 형광등 밑이 아닌 곳은 괜찮은데 이게 집들이는 형광등이잖아요. 그런 데서는 정말 화장을 조심해줘야 돼요. 특히 눈 밑에 그림자가 많이 지거든요. 노란 조명은 그림자가 덜한데 형광등이 그림자가 진짜 대박. 그런 걸 감안을 해서 화장을 해주면 좋죠. 순식간에 지나간 색깔은 파라디스코. 얘를 뒤쪽에. 눈은 진하지 않으면서 쉬머해야 돼요. 이게 또 밖에 큰 장소에서는 이 쉬머한 펄은 티가 안 나고 커다란 펄이 눈에 잘 띄거든요. 놀이동산이라든지 뭐 꽃놀이라든지. 그런데 이 집 안에서는 쉬머한 게 엄청 예뻐 보여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제가 제 친구한테 샌디골드를 얘기를 해줘놓고 그건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 왔는데 그거 뭐냐고 막 물었을 때 그래서 저도 쉬머한 펄을 보고 반했던 거죠. 마찬가지. 나의 그 경험을 삼아서 친구 집에 갈 때는 쉬머하게. 혹커풀이거나 눈이 좀 부어 보이는 분들은 이 영역을 좁혀주면 돼요. 저는 쌍수를 하고 나서 화장에 날개를 달았다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메이크업들이 있었거든요. 부어 보일까봐. 뭐 물론 못하기도 했고 쌍수를 하고 화장에 관심이 가져진 거죠. 이 영역이 넓어지면은 부드러워 보일 수는 있는데 단점은 부어 보일 수도 있다는 점. 근데 이런 거는 음영을 좀 주면은 확실히 줄어드니까 일단 여기까지 메이크업하고 걱정은 말고 언더에는 언더라인을 그리면은 놀다가 겁나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언더에는 섀도우만 처리를 해주고 아이라이너는 그리지 않도록 이렇게 분홍분홍. 파라디스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브러쉬를 좋은 걸 써야 이게 잘 발려요. 안 그러면 안 발려요. 음영을 이게 너무 깊게 줘도 안 될 것 같고 얘 아니면 얘를 쓸 건데 얘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얘로 보완을 해야겠어요. 아침에는 특히 발색을 일일이 다 못 해봐서 이거 코코아로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어두운 갈색 안 해도. 이거 발색이 잘 되네. 쌍꺼풀 라인까지만 발라주고 손으로 부어 보이기 싫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더 어두운 색깔로 끝에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살살 터치를 해야 블렌딩이 돼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여기가 약간 보여야 부어 느낌을 확 잡아줄 수가 있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 구경 가고 싶다. 바비브라운에서 바비를 하도 써가지고 VIP 쿠폰이 날라오거든요. 거기에서 바비 스틱 가져가라고 해서 꼭 가져가보고 싶은데 써보고 싶어가지고 수정용의 진짜 최강자. 옛날에는 완전 바비 충성 고객이었다면 요새는 바비를 약간 기본으로 두고 다른 브랜드들을 기웃기웃거리는 정도? 엄마야, 얘기하다가 이 자유자재로 돌아가는 뭐 행복하다. 다 나왔어 진짜. 양쪽의 밸런스를 보고
이렇게 눈을 그냥 편안히 뜬 상태에서 살짝 보이도록. 오늘 바로 헬스장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한다면 하거든요. 내가 한 번도 몸을 제대로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이랬는데 이게 비디오 앞에 자꾸 서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 카메라 앞에. 뷰러, 섀도우는 이게 다예요. 너무 진하면 나는 그 집에서 혼자 너무 튀는 거지. 그리고 그 친구가 여자라면 또다시 놀림을 받겠지. 화장을 잘했다는 말은 절대 안 들을걸요. 여자들은 굉장히 자세히 보기 때문에 색깔만 하나, 뭐 예를 들면 파라디스코 같은 보기에 예뻐 보이는 색깔 하나만 해도 우와 이쁘다, 어디서 샀어? 라는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좀 전체적으로 사람 만날 때는 욕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쁘다는 말을 들을 만한.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색상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냥 바로 놀림감. 여자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게 되는 메이크업은 진한 메이크업은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어두운데 가는 게 아니니까. 내 속눈썹이 짧아서 앞뒤로 꼼꼼하게 찝어주느라 좀 여러 번 찍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펜슬도 안 쓰고 젤도 안 쓸 거예요. 무조건 깔끔하고 깨끗해야 하니까 키스미 붓펜 라이너. 얘도 좀 흔들어야 되는데 언니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화장 초보 때 일단은 섀도우 키트들을 많이 샀었고 모아져 있는 세트. 그리고 색깔은 좀 진한 걸 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연한 거를 쓰면 브러쉬 나쁜 거 쓰면서 안 발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화장을 잘하려면 연한 색깔을 발색을 여러 번 해서 잘 시켜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요새 섀도우들은 저렴이 로드샵에서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니스프리도 제가 샀던 게 유독 구려서 그렇지 요새는 또 잘 나온다니까. 딱 이 정도만. 그냥 또렷하네 이 정도만. 번지기 싫어서 점막도 붓펜으로. 붓펜이 진짜 안 번지긴 안 번지죠. 액상이 굳어버리니까. 두께는 이래도 저는 쌍꺼풀이 안으로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정도? 멀리서 또 봐야죠. 이 정도. 반대쪽 깨끗하고 또렷하게. 아 진짜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주제 있는 메이크업을 하다 좋죠. 교회 가는 날 아침에 주제 있는 메이크업 하려니 잠깐 지금 시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늦었어. 노 스머지 마스카라. 그 라인 스머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또렷한 게 컨셉이니까. 또렷 이외에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밖에서 사진을 찍을 게 아니니까. 그리고 특히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는 형광등 밑에서 색감이 진짜 쨍하게 나타나요. 사진을 찍어도. 그래서 여리여리한 발색을 위주로 메이크업을 해줘야 돼요. 특히 블러셔. 블러셔 괜히 핑크핑크로 예뻐 보이겠다고 그거 썼다간 진짜 완전 망함. 뭐지? 뭐 같다. 몰라. 아씨, 뭐 눈 꺾였어. 화장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잘 껴요. 눈썹도 나오고 그래도 거의 다 했으니까 안 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단델리온을 안 하고 얘를 쓸게요. 왜냐면 그 아이에 약간이라도 주홍기가 들어있을 때는 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가 진짜 블러셔 쓰기엔 너무 좋아요. 이게 짧은 영역을 바를 때도 좋고 제가 요새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두워!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바르는 것도 좋고 또 넓을 때 바를 때는 얘를 또 이렇게 넓히면 되니까 이 모질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비쌌어요 얘가. 비쌀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리여리한 색은 오래도록 가진 않으니까 기름에 파묻혀버림. 안돼! 이렇게 해주고 입술을 립스틱을 하면은 어쨌든 집들이는 뭘 먹으러 간단 말이에요. 립스틱 하면은 되게 짜증나요. 그게 지워져서 짜증난다기보다는 밥을 먹으면서 립스틱을 함께 먹어야 돼서 짜증나요. 그래서 전 틴트. 뭘 먹어야 할 때는 틴트가 짱이죠. 저는 이전에 키알 립밤을 듬뿍 발라놔요. 스킨 바르고 바로. 그러면은 흡수가 다 되거든요. 그 위에 얘 틴트를 바르면 색깔이 잘 먹어요. 원래 틴트 바를 때는 립밤 바르면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참 전에 발라놓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위에 글로스는 안 발라요. 물론 밖에서 수정할 땐 글로스 발라야 돼요. 그때는. 아니면 립밤을 바르던지. 이렇게 하면 오늘 날씨가 흐린가? 이렇게 하면 친구네 집에서도 아주 과하지도 않으면 저도 여리여리하게 보여줄 수 있는 메이크업 완성! 늦었으니까 빨리 머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진짜 완성! 저는 늦었으니까 안녕! 감상 시간 없어! 급해!